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뭔가 막 비싼 걸로 치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봤을 때 귀티가 난다. 저 사람은 분위기가 참 고급스럽고 우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귀티 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 겸손이래요. 근데 그런 네. 귀티 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제가 그 군인들 스타드 교육을 시켰거든요. 리더십 교육을. 거기 가장 위에 수장님은요,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귀티가 절절절절절 흘러. 근데 교만한 사람이 옷을 잘 입었는데도 네. 귀티가 안 나와 보였어요. 나도 물론 그렇게 겸손하지는 못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군가 했더니 상대를 좀 대우해 주는 거, 사람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을지 저는 귀티가 절절절절 나보이던데요. 어떤 옷 스타일이든 뭐 어떤 옷을 입었던. 네. 키가 겸손한 태도. 작은 분이 겸손하면 키가 커 보여요. 아우라 때문에. 예, 아우라라는 게. 야, 그러면 이렇게 그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어요. 유명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좀 부자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에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비싼 가방도 들었다가 뭐 비싼 옷도 입었다가.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네. 이렇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외면적인 부분을 조금 챙겨줬을 때 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어떤 대표님만의 또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저는 직업 자체가 패션하고 뷰티를 하는 그렇죠. 쪽이라서, 네. 물론 네. 부자들은 뭐 대충 다니더라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안 드는데, 네. 부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롱에도 오시는 부자들 이렇게 보면 뭔가가 막 튀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단아해요. 머릿결도 되게 윤기가 나고, 네. 머리고 옷이 좀 단정한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슈퍼 리치 부자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뭐 안 꾸며도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꾸미는데 네. 요란하지가 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정돈해서 다니는 그런 느낌이.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서 네. 이렇게 허풍 그런 건 없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 슈퍼 리치들은 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싸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그 옷에 맞게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과 그 네. 타이밍과 그 분위기에 맞게끔 네. 잘 정돈을 해서. 네, 정돈해서 오고 뭐 화려하고 뭐 명품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 장소에 맞게 잘 정돈돼서 오시는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한 사람. 그건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귀티가 줄줄줄 흐르는지. 네. 굉장히 뒷모습을 봐도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지금 뭐 슈퍼리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내면이 채워져야만 그런 귀티나 그런 그런 것 우아함도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네, 아주 다 나왔어요. 뭐 옷을 싸구려 입었다, 비싸게 입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랑은 상관없이. 네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사실 정말 많은 뭐 직원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고객분들, 또 여러 또 조찬 모임이나 경영인분들과의 또 모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별로 지속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또 결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서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네.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는 사람, 누구를 평가하는데도 되게 네.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에너지가 막 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나면 집에 가면 힘이 다 빠지니까 덜 만나고 싶어지죠.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만나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 살쪘어? 많이 먹었나 봐? 막 이런 사람들. 만나자마자. 좋은 얘기도 만나자마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나자마자 피곤한가 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에너지가 저는 많이 딸려요. 우리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죠? 그럼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나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자꾸 영향력을 받는데. 네. 그럼 대표님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회사도 운영을 하셨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하시면서 절대 끊어야 될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는 지속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좀 상처 주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성장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리더들도. 네.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사람을 상처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또 같은 맥락인지 모르지만 상처 주는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네.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끊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성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이들이 스터디하고 그럴 때도 네. 거기에 상처 주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스터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대표님께서 이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대표님의 인생과 이런 어떤 성장 방법은 그 동력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막 비난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시너지가 날 수가 없으니 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상처를 뭐 이겨내기 위한 또 뭐 방법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뭐 이겨내는 뭐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쟤랑 나랑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다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느냐, 절에 다니느냐. 다르죠. 네. 그것도 한 가지 있고요. 또 사람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친구는 이런 거를 도저히 못 바꾸는 친구들은 아까 똑같은 거죠.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 근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마음 근력이 약해지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물어봐요. 우리 구성원들한테나. 네가 이 세상을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럼 물어봐요. 뭐예요? 대표님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너랑 다르다는 걸만 알면 싸울 일이 없어. 우리는 왜 싸우냐면요. 너가 이렇게 돼야지 돼. 넌 나 같아야 돼. 그리고 야단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다르다는 걸.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마음의 근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뭔가 다름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 귀티 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대표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티 나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겸손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단아하고 단정하게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 좀 네, 제 경험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게 궁금해요. 나는 여기에는 돈 아끼지 않는다. 아니, 이것만큼은 투자한다. 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쪼잔해. 제가 작은 돈을 굉장히 아껴요. 네. 근데 저는 큰 돈 쓰는 건 잘 쓰는데 작은 걸 굉장히 많이 아껴요. 뭐 주차비 같은 거 아까워하고 우산 같은 거 좀 있어 뭐 이런 거 네. 아까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랑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막 이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작은 돈을 좀 많이 좀 아끼는 편이에요. 큰 돈 같은 거 뭐 쓸 걸 탁 써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돈을 아끼지 않는 건 뭐가 아끼지 있을까요? 않는 거 네. 교육비 같은 거. 교육비.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투자하지 경비가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담배 연기처럼 나가는 돈을 조심해라. 그냥 빠져나가는 돈. 그렇죠. 뭐든지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씀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네. 그게 없이 담배처럼 사라지는 돈은 제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제가 쓰는 것은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성장을 하고 누군가가 많이 꿈이 달라지고 그런 돈은 저는 조금 쓰는 거는 너무 해피한 일 같아요. 그런 돈은 너무 좋은데 필요 이상의 돈을 너무 쓰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밥은 뭐 이렇게 꼭 비싼 걸 먹어야 돼.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옷은 뭐 꼭 이런 걸 사야 돼. 뭐 이런 것은 저는 좀 없어요. 다만 제일 아깝지 않은 것은 네. 교육하는 거 아끼지 않고 또 아끼지 않는 돈 중에 하나에서 저는 인테리어 하는데 좀 안 아껴요. 인테리어. 네, 왜냐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의 자부심이거든요. 나 준호 다녀. 이런 거에는 좀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대표님께서 뭐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독서, 책 읽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독서 경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또 책을 좋아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루틴화해서 또 항상 또 실천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전 직원이 한 달에 한 권씩 또 책 읽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표님께서 요것만큼은 좀 꼭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월프TV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책 이야기도 잠깐 네,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책을 3권을 갖고 왔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네. 처음에 책은 플레임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거는
최인철 서울대 교수님이 네. 한 책인데 네. 우리가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 나의 인지를 바꿔주는 힘이 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없는 남자가 있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감옥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싫어하면요, 주연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는 이 프레임을만 가지면 그렇죠.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프레임,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이런 책이 전 최인철 씨 교수님의 강의도 들었지만 네. 저도 뭐 서울대 가서 강의를 했지만 이 책이 정말 제가 살면서 두고두고 아, 내가 생각만 바뀌어도 내 프레임만 바뀌어도 내가 결과가 달라진다. 내 생각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책이라서 이 책도 제가 사랑하는 책,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좋습니다. 예. 네. 하나는 노자 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덜너덜 읽거든요.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용찬 씨라고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큰 강권 이분이 다 광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네. 도덕경 노자로 이걸 풀어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쟁력이라는 건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경쟁력이다. 차별화를 얘기했어요. 경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네. 영자, 윤선이, 우리 또 심지민이 다 붙이잖아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이름을 붙일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무생물도 생물이 된다. 뭐 이렇게 네.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또 내가 디퍼런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준 그런 책이라서 네. 우리는 지금 한 책은 다 필독서를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책이고요. 노자 마케팅. 네, 노자 마케팅. 또 하나는 지행 34문이에요. 네. 이 책에는요, 지행, 용, 흥, 평.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했어요. 지는 뭐냐면 알고, 행은 행하고, 네. 용은 사람을 쓰고, 후는 가르치고 평은 평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용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 예를 들면 내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해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해서 이게 삼성의 임원들이 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책들을 어떤 분이 김용준이라는 전략가시대요. 그분이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책 하나하나에 보면 34문을 가지고 우리의 회사의 지금의 현안에 대한 문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정해놓은 길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우리 준호의 시fun을 또 만들었거든요. 네. 준호가 돼야 될 가야 할 길. 그래서 이거는 삼성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두고두고도 보고 이렇게 낙서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서 아마 이 책은 세월 거슬러 올라가도 명품이지 않나. 정말 우리가 경영하면서 해야 되는 일. 또 이거 가지고 개인이 지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거 내가 해야, 뭐, 10계명처럼 음. 내가 해야 될 10가지 해도 내 삶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가지 책을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표님께서 또 네. 항상 옆에서 두고 네, 읽으시는 네. 책을 항상 옆에서 읽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추천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사실 조찬 모임에서도 또 독서를 하시고 매일매일 또 책을 읽으시는데 보시면서 이제 이 사람은 성공을 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는 구성원하고 행하는 구성원하고 달라요. 잘 될 것 같은 애는요. 다 똑같이 가르쳐줘도 잘 되는 애는요. 액션을 해요.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해요.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저희가 딱 교육 후에 이거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네. 잘하는 친구는요, 무엇을 배우든 실행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친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는 실행을 하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맞아요. 알아. 맞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도 알았대. 그런 친구가 있고요. 알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경험으로, 체력으로 그걸 다 경험해서 자기 걸 만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배운 걸 실행하는 친구가 난 잘 된다. 그래서 딱 보면 쟤 실행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 결과가 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대표님께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렇게 또 준호웨어를 쭉 운영을 해 오시면서 대표님께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저한테 숨? 숨? 숨이에요. 이게 안 쉬어지면 죽을 것 같은 숨? 그래서 너한테 일이란, 준호란, 사업이 뭐니 그럼 전 숨이라고 얘기해요. 대표님 그 자체네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긴 시간 동안 뭐 성공 철학부터 시작해서 행동 습관들 그리고 인간관계나 독서에 대한 얘기까지 쭉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대표님께서 또 나에게 사업이란 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꾸준함이 지금까지도 대표님의 눈빛에 있는지가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월브TV에 또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소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브 TV에 나오라 그러면서 20, 30대 또 네. 젊은 친구들한테 좀 뭔가 기감이 되는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참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럽고, 와, 진짜 내 얘기가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출연을 했는데, 제 얘기를 조금 듣고 조금 더 달라진다면, 그 다음은 저한테는 영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굴뚝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윤선 대표님과 저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구독자분들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천을 한번 할 수 있는 그 다짐을 파이팅을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으세요, 대표님? 그럼요. 네. 대표님께서 파이팅 외쳐주시죠.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